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폭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네, 방금 보셨습니다. 지난 2박 3일간 온 국민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한 국회가 남긴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뭐 쇠망치에 쇠지렛대까지 등장을 했고요. 서로 위법 행위를 했다며 뭐 현장 보존이다, 증거 수집이다, 뭐 이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먼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2박 3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가 사라진 국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를 한 게 사실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야 간의 골이 깊은 상황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간의 어떤 이 충돌이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 사실은 탄핵 같은 경우 여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전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을 했었고 그러면 이거를 여당이 사실 어떤 끌어안고 협치의 틀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걸 결국 못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사실은 분열하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방법은 하나 없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현재 여야의 원내대표단의 어떤 협상력과 정치력 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일단 당대표라는 분들이 서로 이 카메라를 찍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서로 상대방에 대해 굉장히 격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하찬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거의 적폐 취급하다시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야 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과 한 번도 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결과를 저는 초래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 따질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여야 간의 협치와 정치가 없어지면 결국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관삼 변호사님, 보니까는 뭐 현장 보존이다. 그리고 지금 저 뭐 증거를 수집한다고 해서 채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국회가 하나의 무슨 사건 현장 같습니다. 일단 뭐 저 현장 보존을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법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이제 실력 행사만 있잖아요. 국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야당 일부 그리고 여당과 이미 협의가 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방해하는 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실력으로 저지를 하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현장 보존하고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국회법 위반인데 또 국회법 위반을 해서요. 지금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결국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증거도 채집하고 뭐 이렇다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된다. 폭행, 협박,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그런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전략적이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에 주로 여성 당직자, 보좌진을 앞세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남자를 앞세우게 되면 서로 신뢰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 국회 선진화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선거에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 의원들, 여성 보좌진, 여성 당직자를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 힘대기를 하기 어렵죠. 잘못하면 여성의 뭐 몸을 만지게 되면 또 선거와 관련된 또 논란도 지금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문희사 의장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런 면을 그래도 국회법을 지금 완전 무시한 행동이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의식하면서 전략 전술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기야 네, 그렇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 뭐 이런 폭력 사태도 나오고 있지만 말로도 이 싸우는 모습이 정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비겁하게 뒤집지 말고 여기 찬장 갖고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행사 되겠습니까?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럼 한번 나한테 혼내볼래? 뭘 누가 혼내? 혼내봐! 264! 한번 혼내봐! 민주당 이중대! 물러가라! 네, 이게 뭐 숨지 말라 혼나볼래 비겁하다. 여야 대표들이 말의 품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저렇게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 반말, 막 이런 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실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과연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누구를 생각합니다. 탓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까지 방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의원권 같은 경우도 저렇게 점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아무 일을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안이 팩스로 들어온 걸 막 손괴를 시키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누가 그걸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법을 지키겠습니까? 입법기관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물론 물리력 행사를 안 해. 선진화법을 만든 게 새누리당이 예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해서 해야지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런 물리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빨리 저런 걸 풀고 이제는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더 충격적인 건요. 요즘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쇠 지렛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시지만 해머로 망치로 문을 부수는 장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동물 국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저희 지금 이 망치로 문을 부시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동물국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요. 영상 확인하시죠. 길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회의 없나, 회의? 몸에 손 대지 마세요. 네, 8년 만에 새 지렛대와 해머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도 12월 18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한미 FTA 그 비준안과 관련해서 예.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 외교통일동상위원회 사무실을 그때 여당이 이제 일단 들어가서 다 집기를 통해서 문을 다 막았어요. 그걸 이제 현재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동원된 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장비가 더 많았나요? 장비 등등 해서 그다음 소방호수까지 비롯해서 엄청난 같은 폭력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폭력에 가담했던 의원들하고 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사태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그 이유에 만들겠죠. 사실 이 18대 국회 같은 경우는 그때 아시겠지만 최루탄 투척, 공중부양 등등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선진화법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또 식물국회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식물국회라는 게 사실은 아무 성과가 없는 거죠. 여야 간에 저렇게 어떤 면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저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야가 그냥 무한정 없이 그냥 이 대립 상태로 가버리니까 네. 식물국회라는 이야기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촉발 단계에 보면 결국 선거법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물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만 선거법은 우리나라 국회 재헌국회 이후에 이 어떤 이 불문율의 룰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만큼은 아무리 어떤 다른 날치기를 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합의해서 통과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1야당을 빼버리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합의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회가
정말 지켜야 될 룰은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해야 될 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정말 합의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밀어붙이면 이런 불상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 예. 국회 선진화법 지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폭력이 없어지고 식물국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물국회를 피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법안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럼 왜 만들었어요? 국회 선진화법 할 때. 식물국회 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한 당이 저렇게 본인들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합의도 안 하고 네. 정개특위도 오래전에 생겼는데 거기 들어와 제대로 합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했잖아요. 법안 내라 그래 자유한국당 내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하는 것은 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지금 관련된 법안이 4건인데 가장 민감한 게 어떻게 됐던 선거법인 것 같아요. 지금 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각 당이 좀 이해득실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정 의원께서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네. 이 전망이 굉장히 유력한 거죠. 그렇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보면 일단 이제 정당이 정당 투표, 즉 정당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느냐 투표에 따라서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정당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이제 뽑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어떤 하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우세한 정당들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예. 지난번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의석수는 지역구 2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4석밖에 그렇죠. 못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시의 선거에서는 3등을 했어요. 이 정당 투표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역에서 사실은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친박계가 예를 들어서 선거 직전에 탈당을 해서 현재 대한애국당 등등과 합해서 만들 경우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정당 지지율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권 분열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의당이나 이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정당 가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260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헛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이게 사생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해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330일 최장 논의하고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걸 놔두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선거법 개정 못 하고요. 연동 비례대표 전혀 못 하는 거죠. 한 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다 합의한 내용들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 민주주의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나면 330일 동안 저 법안을 그대로 100% 똑같이 통과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셔서 네. 저는 함께 논의하고 합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저게 통과가 되고 난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난다면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치열하게 논의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민주당도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는데 부담 많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민주당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자면 숫자 줄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서 모든 당이 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보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도 했고, 근데 한국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면 폭력 사태도 좀 있는 것 같고 막말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저촉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고발 조치를 했죠. 네. 민주당 쪽에서. 네, 민주당에서 했어요. 했는데 뭐 일단은 그 팩스로 들어온 이제 법안 발의된 걸 찢은 거 행위가 있거든요. 네. 그건 형법상 공용 서류 효용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형법을 처벌을 받지만 이 국회법 제166조 2항에도 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행위 자체는 이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건 전형적인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선진화법 166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네. 1항 자체에서 보면 회의장 부근이나 회의장에서 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네. 거기는 뭐 폭행도 들어가고 지금 뭐 서로 밀치기 달치기 하면 결국 폭행이 되는 거고 네. 체포감금제 최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감금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퇴거불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물이 손괴됐어요. 그러면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이항에 가보면 더 형이 세집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네. 또 형량이 높아지고 예. 또 여러 다중 단체 저건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인원수가 많잖아요. 예. 그럼 다중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재물손괴를 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기 때문에 네. 형량이 굉장히 높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식물국회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무법천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이번 사건을 해서 고소 고발이 되게 되면 이건 엄벌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국회 선진화법이 제대로 향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이걸 서로 합의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하고 협치한다는 명목에서 뭐 이걸 관대하게 처벌해달라 해서 만에 하나라도 다 뭐 기소유예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벌금형도 공직선거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500만 원 이하로 예. 미만으로 받아버리면 네. 결국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이 서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 처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국회를 동물국회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도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선 추가로 이 증거를 수집해서 고발 대상을 더 늘려갈다는 계획인데 한국당에서 말이죠.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욕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희상 의장님이 그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뭐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자해공갈단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건 저는 모멸감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법적 대응으로 하고 반드시 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인터뷰 보셨는데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문희상 의장을 고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단계가 이제 밟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저 상태 자체가 국회 선진화 그 패스트 트랙과 관련 부분이 아니었고 저 주위에 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저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명백하게 이제 성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추행은 분명한 거예요. 예, 아니 일반적인 경우라고 네. 하면 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다중의 사람이 있었고 예. 또 서로 굉장히 언성이 오가고 다투는 과정이었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저 모습인데 네네네. 근데 저도 문희상 의장께서 왜 갑자기 얼굴을 만졌는가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저기 어떤 성적 수치심, 모멸감,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과연 문희상 의장이 성적인 어떤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저 굉장히 다투고 본인이 뭐 그 당시에 뭐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맥박도 뭐 2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였지만 결국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 행위가 있은 이후에 양 당간에 또 저걸 놓고 평가하는 방법 자체도 아주 부적절했다고 봐요. 더군다나 뭐 못생겼다느니 어떤 외모에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이 결국 2차 가해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 자체는 이제 법적으로 뭐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진 행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행해진 양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언행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문 의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의원님, 네. 이 보면 정확히 문 의장이 어디가 아프신지. 그러니까 아마 그날 보니까 좀 심혈관 계통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저혈당 쇼크를 받았었고, 네. 사실 그날 장면도 보면 이제 그 녹취록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미자 의원이 사실은 문희상 의장이 몇 번 나가려고 하다가 사실 이제 저지를 당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그때는 이미자 의원이 앞에 와서 이제 막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그럼 이렇게도 성추행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얼굴에 손을 댄 거거든요. 네. 그 상황 이후에 아마 문 의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서울대병원 옮기고 보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일단은 이제 좀 수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본인이 이번 상황 사실은 이제 문희상 의장도 꽤 국회 생활 오래 하셨고 특히 이제 이번 사태가 본인은 사실은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뭐 소신처럼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아마 사보임 문제를 본인이 이제 결정하고 등등에 대해서 비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가 됐다고 하는데 이 동물국회가 계속해서 동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참 보는 국민들은 이 국회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현정 의원과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